그 사진을 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연인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폰을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뭐지?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물었죠. 다녀왔어? 마치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것처럼. 마치 제 세상이 방금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지난 2년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실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같은 고통을 겪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최지은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어떻게 남자친구의 이중 생활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이고도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강태현. 32살, 대기업 마케팅팀 차장. 키 180cm, 잘생기고 매너 좋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거였죠. 지은아,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내 회사 동기인데 정말 성실하고 착해. 첫 만남은 홍대 앞 조용한 카페였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현입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완벽했어요. 단정한 외모, 부드러운 미소, 정중한 태도. 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화 취향, 음악 취향, 여행 이야기. 놀랍게도 취향이 너무 잘 맞았어요. 저도 인터스텔라 진짜 좋아해요. 진짜요? 저는 그 영화 5번 봤어요. 저도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동시에 같은 대사를 말했어요. 그리고 웃었죠. 그날 헤어지면서 태연이 말했어요. 지은 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만날수록 그는 더 매력적이었어요. 한 달 후 한강공원을 걷다가 태연이 고백했습니다. 지은아, 너 좋아해. 내 여자친구 되어줄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고요. 나도 좋아해.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만났고 평일에도 틈틈이 전화하고 문자했어요. 오늘 뭐 했어?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너무 바빴어. 근데 네 생각하면서 버텼어. 이런 달콤한 대화들. 1년이 지날 무렵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내 운명이다. 태연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거든요. 데이트할 때는 항상 제 가방을 들어줬고 식당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자리를 양보했고 제 말을 경청해줬어요. 지은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어떻게 알았어? 내 표정만 봐도 알아.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세심한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저를 존중해줬어요. 지은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가족들 만나볼래?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아니야, 나도 만나고 싶어. 그의 가족들은 따뜻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아버지는 태연에게 좋은 여자 만났구나라고 하셨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완벽했어요. 1년 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태연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돼? 금요일? 아, 그날 회사 회식이 있어. 그럼 토요일은? 토요일은 대학 동기들 만나기로 했어. 미안, 일요일에 보자. 한두 번이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약속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점점 잦아졌습니다. 태연아, 이번 주말에 아, 미안. 이번 주는 진짜 바빠서. 거절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밤 통화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전화가 왔어요. 태연아, 요즘 너무 바빠. 응, 회사에 프로젝트가 많아서. 이해해줘.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어느 날, 우리는 명동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봤죠. 영화를 보는 중에 태연의 폰이 울렸어요. 진동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저는 봤어요. 화면에 지수라는 이름이 떴다가 사라진 걸. 누구야? 응? 아, 회사 동료. 여자 동료. 응, 업무 연락 같은데. 나중에 확인할게. 그는 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수. 왜 여자 동료가 주말 저녁에 전화를 하지? 업무 연락이면 월요일에 해도 되잖아.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것 같아서 싫었거든요. 다음 주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연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인기 많네. 누가 그렇게 연락해? 아, 그냥 단톡방이야. 시끄러워 죽겠어. 태연은 웃으며 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한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상담 좀. 왜? 무슨 일이야? 태연이가 요즘 좀 이상해. 어떻게? 그동안의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줄어든 통화, 늘어난 거절, 그리고 그 지수라는 이름. 한참을 듣더니 언니가 말했어요. 지은아, 그냥 물어보는 게 어때? 물어본다고. 응. 네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게 나아. 근데 혹시 내가 오해한 거면 어떡해? 그럼 오해였다는 걸 확인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 언니 말이 맞았어요. 다음 주말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태연아, 솔직히 말해줄래? 응? 뭐를? 너 요즘 나한테 관심 없어진 거야? 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요즘 통화도 줄고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지은아, 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줬구나.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너 알지? 그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어요. 정말 정말이야.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 많이 낼게. 약속해. 저는 안도했어요. 역시 내가 오해한 거였구나.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태연이 말한 프로젝트는 끝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태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댁에 같이 갈래? 아버지 생신이거든. 이번 주말? 아, 그게 또 안 돼. 미안해.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동창회. 그거 다음에 못 가. 이번에 10년 만에 여는 거라서 꼭 가야 해. 미안해, 지은아. 그날 저는 혼자 부모님 댁에 갔어요. 지은아, 태연이는? 아빠, 태연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지은아, 너희 사이 괜찮은 거니? 응, 괜찮아. 그냥 요즘 바빠서 그래. 하지만 부모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제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저도 모르겠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태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태연아, 나 지은이야. 동창회 재미있어? 응? 아, 응. 재미있어.
뒤에서 여자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여자 동창들도 많이 왔어? 응, 꽤 왔어. 미안, 지은아. 여기 좀 시끄러워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SNS를 뒤적거렸어요. 태연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갔죠. 최근 게시물은 3주 전 것이었어요. 회사 앞에서 찍은 셀카. 오늘도 화이팅. 댓글에는 친구들의 응원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에 대한 게시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사진도, 우리 데이트 인증도 없었습니다. 그냥 SNS를 안 하는 스타일인가? 아니, 분명 게시물은 올리는데 왜 저에 대한 건 없는 거지? 궁금해서 태연의 팔로워 목록을 봤어요.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보다가 멈췄습니다. 박지수. 그 이름. 카페에서 전화 왔던 그 이름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을 눌렀어요. 예쁜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 하얀 피부, 큰 눈. 제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궁금해서 그 계정을 들어가 봤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어요. 하지만 프로필 사진과 소개글은 볼 수 있었죠. 일상을 기록합니다. 팔로워는 500명, 팔로잉은 200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태연도 이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냥 회사 동료라며. 하지만 왜 제 가슴은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태연아, 나 궁금한 게 있어. 응? 뭔데? 박지수. 회사 동료라고 했지?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응, 왜? 그냥 궁금해서. 어떤 사람이야? 그냥 같은 팀 대리야. 업무적으로만 연락하는 사이고. 그래. 친해? 아니, 별로. 왜 갑자기 그걸 물어봐? 아니, 그냥. 지난번에 전화 온 거 보고 궁금했어. 지은아, 너 혹시 의심하는 거야? 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니, 그냥.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알잖아. 알아, 미안해. 쓸데없이 의심하지 마. 기분 나쁘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왜 가슴이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일주일 후, 저는 우연히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태연의 생일이었어요. 저는 깜짝 선물을 준비했죠. 태연이 좋아하는 향수와 지갑. 포장도 예쁘게 해서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태연아. 태연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지은아? 여긴 어떡해? 생일 축하해. 깜짝 선물. 아, 고마워. 그런데 태연의 표정이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왜? 기분 안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회식이 있어서. 회식? 생일인데도. 응, 팀장님이 오늘 꼭 하자고 해서.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지은아, 태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 사람들만 가는 자리라서. 다음에 우리끼리 축하하자. 응?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알았어. 그럼 선물만 받고 가. 고마워, 지은아. 나중에 연락할게. 태연은 급하게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생일인데 여자친구가 와도 반갑지 않다는 게. 그때 누군가 회사에서 나왔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박지수. SNS에서 봤던 그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박지수는 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 택시를 따라갔어요. 아저씨,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네. 아가씨 혹시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택시는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박지수의 택시가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도 내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죠. 레스토랑 입구에서 박지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또 한 대의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태연이 내렸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태연과 박지수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함께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회식이라고 했는데 팀장님이 꼭 하자고 했다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레스토랑 창문 밖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와인잔, 그리고 웃고 있는 두 사람. 박지수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선물이었습니다. 태연이 상자를 열더니 기뻐했어요. 그리고 박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더 봐야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태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은아, 미안해. 회식이 늦게 끝났어. 내일 보자. 사랑해. 사랑해. 그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린 적은 없었어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태연과 저는 태연의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주말 데이트였죠. 영화를 보던 중 태연이 화장실에 갔어요. 잠깐만, 금방 올게. 태연의 핸드폰은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폰을 봤어요.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봐야 하나? 하지만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야. 하지만 제 손은 이미 폰을 짚고 있었어요. 다행히 잠금은 풀려 있었습니다. 카톡을 열었어요. 첫 번째 대화방은 저와의 대화였어요. 평범한 대화들. 오늘 뭐해? 밥 먹었어? 잘 자, 사랑해. 두 번째 대화방은 회사 단톡방. 세 번째 대화방은 지수. 심장이 멈췄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대화방을 눌렀어요. 그리고 본 메시지들.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 나도. 너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라. 다음 주말에도 볼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 집에서 영화 볼까? 좋아. 오빠 집이 좋아. 위로 스크롤을 올렸어요. 더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수야. 우리 곧 같이 살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정리할게.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거죠? 더 올렸어요. 3개월 전 대화. 오빠, 여자친구랑은 언제 헤어질 거야? 곧. 타이밍 보고 있어. 나 기다리기 힘들어. 미안해. 조금만 더. 내가 잘 처리할게.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려서 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진들. 태연과 박지수가 함께 찍은 셀카. 두 사람이 여행 간 사진들. 커플링을 낀 손 사진. 모든 사진에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6개월 전, 5개월 전, 3개월 전. 전부 제가 태연과 사귀는 동안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태연과 박지수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도 1박 2일 너무 행복해 해시태그 사랑해 해시태그 우리. 날짜를 보니 2개월 전이었어요. 그때 태연이 뭐라고 했었죠? 지은아, 이번 주말에 출장 가야 해. 미안. 출장이 아니었어요. 박지수와 여행이었던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녀왔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태연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응. 영화 계속 보자. 태연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폰을 집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이 손이 다른 여자를 안았구나. 이 입술이 다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구나.
너무 역겨웠어요. 지은아, 왜 그래? 영화 재미없어? 아니, 그냥, 피곤해? 그럼 오늘은 일찍 보낼까? 응, 그래.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벌써 가게? 좀 더 이따 가지 그래. 아니,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그래? 그럼 조심히 가. 문자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년. 2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였어요. 제가 아는 강태현은 실존하지 않았어요. 그는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도, 박지수에게도.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첫 키스, 첫 여행.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진실과 마주하기로. 태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태연아, 오늘 만날 수 있어? 오늘? 갑자기 왜? 할 얘기가 있어. 꼭 만나야 해. 알았어. 몇 시에? 저녁 7시.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 얼굴이었어요. 화장으로 가리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저녁 7시. 카페에 도착하니 태연이 이미 와 있었어요. 왔어? 응. 저는 태연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태연이 물었을 때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태연과 박지수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지난주 네 생일날이야. 회식 간다고 했었지? 지은아, 이건. 박지수. 회사 동료라고 했지? 업무적으로만 연락하는 사이라고. 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이었어. 전부 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지은아, 미안해. 나도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2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한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원래 내 여자친구였어. 뭐? 널 만나기 전부터 사귀던 사람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나는 뭐야? 바람이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진짜로. 지수랑은 헤어질 생각이었어. 그런데 근데, 헤어지지 못했어. 지수가 나한테 너무 의존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태연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지은아, 나 진짜 너 좋아했어.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좋아했으면서 왜 배신했어?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2년 동안 거짓말한 거야? 나한테도 지수한테도. 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수는 알아. 내 존재를. 응, 응, 알아. 지수도 힘들어하고 있어. 우리도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만해. 저는 일어섰어요. 지은아, 나 정말. 사과는 사과로 들리지도 않아. 그냥 변명일 뿐이야. 미안해.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뭔데? 둘 중에 누굴 더 사랑해? 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나 같은 바보도 없지. 2년 동안 속은 거니까. 지은아, 안녕, 태연아. 다신 연락하지 마.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무너졌어요. 회사에 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잠을 자도 악몽만 꿨어요. 매일 밤 태연의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지은아, 연락 좀 받아줘. 지은아, 한 번만 만나자.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박지수랑 잘 지내고 있을까? 나를 그리워하긴 할까? 미친 것 같았어요. 저를 배신한 사람을 그리워하다니.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나 미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그동안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지은아, 그 새끼 진짜 최악이다. 근데 너 아직도 연락받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지은아, 정신 차려. 그런 인간한테 마음 쓸 필요 없어. 알아. 근데 뭐야? 나는 진심이었는데. 인연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은아, 나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부족했던 거야? 아니야. 넌 잘못 없어. 그 새끼가 쓰레기인 거지. 수진이의 목소리에 화가 가득했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 모자라서 태연이가 다른 여자한테 간 거 아닐까? 지은아,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바람 피우는 건 피우는 놈이 나쁜 거야. 네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계속 탓했어요. 내가 더 예뻤다면, 내가 더 착했다면, 내가 더 이해심이 많았다면.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태연이었습니다. 지은아, 왜 여기 와? 미안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어서 할 말이 있어서 왔어. 할 말. 더 이상 할 말 없어. 제발 5분만 시간 줘. 태연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앉아. 우리는 써먹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할 말인데? 지은아, 나 지수랑 헤어졌어. 그래서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게 다야? 그리고 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나 다시 기회 한 번만 줄 수 없을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나한테 다시 만나자는 거야? 응. 이번엔 진짜 잘할게. 절대 거짓말 안 해. 태연아, 응? 너 진짜 이해가 안 돼. 뭐가? 2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랑 동시에 사귀고 나한테 상처 주고 그런 네가 어떻게 다시 만나자고 할 수 있어? 지은아, 나도 힘들었어. 너도 힘들었어. 너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2년 동안 속은 내 심정은 생각 안 해. 바보처럼 널 믿었던 내 마음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돼. 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가줄래? 다신 오지 말고. 지은아, 제발. 나가줘. 태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나 정말 다시 기회 없어? 저는 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없어. 영원히.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태연이 다녀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박지수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박지수의 계정을 검색했죠. 여전히 비공개 계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팔로우 요청을 보냈습니다. 가짜 계정으로. 다음 날 놀랍게도 승인이 되어 있었어요. 박지수의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최근 게시물은 3일 전 것이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댓글에는 친구들의 응원이 가득했어요. 지수야, 힘내. 널 속인 그 남자가 나쁜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더 과거로 가봤어요. 한 달 전 게시물. 태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태연 얼굴에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배신당했어요. 2년 동안 믿었던 사람한테
댓글들을 읽었어요. 지수야, 무슨 일이야? 누가 감히 우리 지수한테? 그 남자 이름이 뭐야? 내가 혼내줄게. 박지수가 답글을 달았어요. 다른 여자가 있었대요. 나한테는 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박지수도 당했다는 거잖아요. 저처럼. 더 과거로 올라갔습니다. 6개월 전 제주도 사진. 태연과 박지수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최고의 남친과 최고의 여행. 이런 사람 만나서 행복해요. 1년 전 게시물. 오늘 우리 1주년. 오빠 사랑해. 그 날짜를 보고 깨달았어요. 태연과 박지수가 사귄 지 1년 되던 날. 그때가 제가 태연을 만난 지 1년 되던 날이기도 했어요. 태연은 우리 둘 모두와 1주년을 보낸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는 박지수에게 DM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태연에게 당했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네, 만나요. 이틀 후 저는 박지수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지은 씨죠? 저 박지수예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박지수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예쁘긴 했지만 특별히 더 예쁜 것도 아니었고요. 먼저, 죄송해요. 박지수가 말했어요. 네, 제가 태연이 여자친구가 있는 줄 알았다면 절대 사귀지 않았을 거예요. 지수 씨도 몰랐어요? 네, 저는 진짜 몰랐어요. 태연이는 저한테 싱글이라고 했거든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수 씨는 언제부터 태연이랑 사귄 거예요? 3년 전이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3년. 저보다 1년 먼저였어요. 그럼 저보다 먼저시네요. 저는 2년 전에 만났어요. 그럼 태연이가 지은 씨를 만날 때 저랑 사귀고 있었던 거네요. 박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상했어요. 자꾸 주말에 못 만난다고 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저도요. 똑같았어요. 의심은 됐는데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전에 태연이 폰을 봤어요. 저도요. 우리는 동시에 말했어요. 지은 씨랑 찍은 사진들 태연이 폰에서 봤어요. 저도 지수 씨랑 찍은 사진들 봤어요.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태연이는 지금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물었어요. 저한테는 다른 여자는 실수였고 저를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지수 씨랑 헤어졌다고 했는데요. 헤어졌어요. 제가 차버렸거든요. 잘했어요. 지은 씨는요? 저도 헤어졌어요. 우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참 바보 같죠? 박지수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2년, 3년이나 속았으니까요. 태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전부 거짓이었네요. 네, 전부. 우리는 각자가 겪은 일들을 나눴어요. 태연이 했던 거짓말들, 태연이 만들어낸 핑계들, 우리가 느꼈던 의심과 혼란들. 놀랍게도 많은 부분이 똑같았어요. 회식 많다고 했죠? 네. 맨날 회식이래요. 출장도 많이 간다고 하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는 웃었어요. 슬프지만 우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지은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저도요. 너무 힘들어요. 지수 씨, 네, 우리 친구 할까요? 네, 둘 다 같은 피해자잖아요.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수가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그날 이후 저와 박지수는 가끔 연락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카페에 앉아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지수와 함께요. 지은아, 케이크 맛있다. 그치? 여기 유명한 곳이야. 우리는 편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 어때? 새로 만나는 사람은? 아직 너무 무서워서 또 속을까봐 나도. 우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말이야, 지은아. 응, 태연이 때문에 배운 것도 있는 것 같아. 뭐, 내가 너무 순진했다는 거. 그리고 의심이 들 때는 확인해야 한다는 거. 맞아. 나도 그래.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이? 나 태연이야. 심장이 철렁했어요. 왜 전화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한 번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연이야. 지수가 물었어요. 응. 또 용서해달래. 어떡할 거야? 당연히 안 받아주지.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잘했어. 우리는 웃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예전의 저와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지 않은 눈빛. 더 이상 쉽게 믿지 않는 표정. 슬프지만 이게 성장인가 봐요. 남자친구의 폰에서 본 그 한 장의 사진. 그 사진이 제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해줬죠. 거짓 위에 세워진 사랑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 의심이 드는 관계는 이미 문제가 있는 관계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 지금의 저는 6개월 전에 저보다 강해졌어요. 아직도 가끔 힘들고, 아직도 가끔 태연이 생각이 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사람 없이도 저는 괜찮다는 것을. 오히려 그 사람이 없어서 더 나아졌다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기억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헤어진 건 불행이 아니라 다행이에요.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된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저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하며 살아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